이승만 대통령을 다룬 영화 건국전쟁이 말 그대로 신선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정말 어이없는 일은 개봉관에서도 포스터가 걸리지 않고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에는 빛난으로 처리되어 있다가 좋아요 표시도 제대로 안 되는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하도 항의를 받으니까 이미지는 채워넣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한국의 문화 권력이 컬처 파워가 좌경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좌경화되어 있다기보다는 거짓과 왜곡을 일삼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기인하는가 하고 보면 대한민국은 잘못 태어났다는 인식이죠. 반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대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가난하긴 하지만 역사적인 정통성과 건국의 정당성이 북한에 있고 오히려 한국에 없다는 식의 인식. 북한에서는 주체사관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민중사관으로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체사관이 뭐냐면요. 기비성이 항해 무장 투쟁을 통해서 북한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기비성이 독립운동했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거짓말입니다. 왜곡입니다. 기비성은 독립운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항해 의식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인식이 한국인들에게 깊숙이 자리 잡고 교과서에까지 수용이 되는 거 아니? 여기 브루스 커밍스가 있습니다. 제가 브루스 커밍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여러 차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건국전쟁 영화 보시고요. 이 영상도 반드시 보십시오. 기비성이 브루스 커밍스 같은 자들에 의해서 얼마나 신화화되어 있는지 정확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 알려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브루스 커밍스 이야기 두 번째입니다. 제가 브루스 커밍스를 시리즈로 다루고 있는 것은 한국인들의 역사인식, 하나님의 기이한 서적이 대한민국, 이 한민족 위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회방하고 방해하는데 우리는 잘 모르고 있지만 아주 치명적 영향을 준 사람 중에 하나가 브루스 커밍스이기 때문입니다. 이 브루스 커밍스는 미국에서 북한하고로 학위를 마쳤고요. 10차례 이상 북한에 방문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만난 북한은 정권의 공산주의 세트장이죠. 정치범수용소, 노동교화소, 노동단련대, 산간 오지에 배급이 중단되어 있는 인민의 실상들, 맞아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있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는 자예요. 한민족의 바알재단, 북한 정권의 선전자료를 보았고요. 그들의 언어를 시적인 영어로 다시 번역을 해서 소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소위 한국학 분야의 절대적인 권위를 누려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미주에 있는 한인들에까지 이 업문 자료가 다 이 사람이 쓴 거고 또 이 사람 자료를 인용해서 한국학이라는 게 미국에서 정착이 되다 보니까 하나같이 업문 자료는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예요. 브루스 커밍스는 일제시대 수많은 항일 영웅, 항일 투사들을 덮어버리고요. 소규모 빨치산 투쟁을 벌였던 기비성만 추켜 세웁니다. 김정일 코드라는 책을 보면은 이 브루스 커밍스가 쓴 책 말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기비성 패거리에 대해서 그들은 눈몰아치는 허벌판에서 이 도조 히데키,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전범이죠. 도조의 총칼에 맞서서도 격렬한 투쟁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무슨 짓이라도 하려고 덤빈, 그래서 악마의 얼굴을 그대로 닮은 도조와 동일한 파시스트들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았던 사람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제가 절대적 악인데 여기에 싸웠던 절대적 선이 바로 김일성 세력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좀 더 인용해 보겠습니다. 브루스 커밍스가 일제시대에 대한 이런 평가, 물론 북한이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그 당시 김정일 코드라는 책에 있었던 2005년 한국 현실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주사파를 옹호를 해요. 한 총련을 옹호합니다. 이게 참 어이없는 일이에요. 미국 학자가 주사파 한 총련을 옹호한다는 게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 역사학계에 영향을 준다는 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회과학한다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학위받기 제일 좋은 게 한국학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정치학을 했던 경제학, 뭐 역사학 이런 건 말할 나위도 없고 뭐 법학한 사람들도 한국학, 미국 사람들이 한국은 잘 모르니까 한국학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 한국학이라는 것을 브루스 커밍스가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만든 자료들, 이 사람의 제자들이 만든 자료들이 미국 내에서 워낙 유통이 많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주장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강력한 반제국주의와 주체의 사상의 매력을 느끼는 다수의 남한 청년들이 늘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에는 부인할 수 없는 자유가 존재하고 그것은 한국적인 한국인이 되는 자유다. 북한에 자유가 있대요. 근데 그 자유는
한국적인 한국인이 되는 것이다. 아니, 김일성 일가가 죽인 사람들이 1000만 명 가까이 되는데 한민족만 말이에요. 6.25 전쟁 때 300만, 90년대 중후반에 배급을 끊어서 300만, 정치범 수용소에서 최소 150만, 그 외에도 죽은 사람들이 100만이 넘는다 그러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일가가 한국적인 한국인이 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죽임당한 것이 당연하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북한 주장이 존중할 만하다고 믿는 것은 얼간이와 바보들밖에 없다는 미국인들의 가정이 틀렸다. 북한 주장이 존중할 만하다는 거예요. 북한 정권이 얘기하는 게 다 존중할 만하다. 그러면서 강력한 반제국주의와 주체 사상의 매력을 느끼는 다수의 남한 청년들이 이걸 실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사파들이 많다는 게 북한 주장이 설득력 있는 얘기라는 것을 실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청년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추세고, 지난 10여 년간 학생 시위를 주도로 해온 한 청년은 북한 이념의 핵심을 수용하고 있다라고 두둔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좀 더 인용해 볼게요. 황석영과 같은 저명한 소설가들은 북한이 오염되지 않은 소박하고 목가적인 곳이며 잃어버린 한국의 과거를 되찾을 수 있는 순수한 곳으로 묘사한다. 그런 북한 방문을 통해서 본질적인 한국의 근원을 목격했다고 여기고 있다. 결국 북한에는 부인할 수 없는 자유가 존재하며 그것은 한국적인 한국인이 되는 자유다. 황석영이 북한을 미화한 건 사실인데요. 이것을 한국적인 한국인이 되는 자유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브루스 커민스 주장은요, 사실 설명이 필요 없는 내용들이에요. 워낙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걸 정확히 알아야 잘 모르고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첨언을 해봅니다. 이 김일성의 항일투쟁 부분을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김일성이 항일투쟁을 했느냐 안 했느냐. 왜냐하면 북한은 정당성이 있는 나라, 한국은 친일파가 세운 나라. 이런 논리가 김일성이 항일투쟁했다는 데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때만 해도 반공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다 거짓말이다라고 배웠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가 팩트고 어디서부터는 팩트가 아닌지 조금 분별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일성이 항일 의식이 있었던 것은 맞다고 봐야 될 겁니다. 일본은 싫어했겠죠. 그런데 독립운동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 그게 항일투쟁이라는 건 뭐냐? 공산주의 활동을 한 거예요. 공산주의 활동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일제와 충돌한 사례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20대 때 활동했던 거 아니에요. 그 빨치산 활동이라는 게. 김일성이 평생을 독립운동했던 이승만, 김구 같은 이들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왜곡을 한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김일성이 19살 때 1931년 10월에 중국 안도에서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김좌진 장군의 후계자였던 정자 신자를 쓰는 독립운동가를 암살을 해요. 이게 완전히 이 마적단 비슷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만주 안도 소사하라는 곳에서 순시원으로 일을 했고요. 여기서 중국 공산당 지령에 따라서 별동대를 조직을 합니다. 한 10대여 명 되는 소규모 부대였는데 전투부대가 아니었다 그래요. 빨치산도 아니었고요. 길 안내를 맡는 지원부대 같은 조직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북한은 이 김일성에 대한 역사를 날조해버린 겁니다. 이 별동대를 김일성이 단독으로 만든 항일 유격대라고 선전을 한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1930년 7월 6일 김일성이 조선혁명군이라는 걸 창설을 했고, 4년 뒤에는 다른 만주 항일 부대들을 통합을 해서 조선인민혁명군을 만들었다고 선전을 합니다. 근데 실제 어땠느냐? 이 조선혁명군이라는 이름은요, 당시 남만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반공 성향의 독립운동 세력, 국민부에서 창설하고 양세봉이 총사령관이었던 부대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성격의 부대였는데, 실제 팩트는 이 양세봉을 김일성이 찾아갑니다. 그 밑에 들어가겠다고 찾아갔겠죠. 나이도 한참 어리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좀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양세봉이 김일성을 내쳐버렸어요. 우리 민족주의자들은 당파는 만들지만 사람을 죽이지는 않는다라고 문전박대를 합니다. 김일성이 워낙 사람을 많이 죽이고 다니니까 이런 공산주의자들은 같이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거예요. 이게 바로 조선혁명군입니다. 양세봉 부대였어요. 반공 독립운동 부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이 양세봉하고 접촉했던 사례를 가지고 조작을 한 거예요. 조선혁명군을 만들었다가 나중에 조선인민혁명군으로 통합을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역사서를 보면은요, 김일성이 중국 공산당 가입한 사실을 완전히 숨겨버렸죠.
그냥 공산당 가입했다고만 기술을 합니다. 누가 봐도 조선공산당에 가입한 것처럼 오해하도록 조작한 겁니다. 김일성이 소규모 부대를 이끌고 1930년대 만주에서 항일 투쟁을 벌였다라고 어마어마하게 부풀려 놓고 있는데, 이거는 중국 공산당 산하의 동북항일연군 소속으로 나중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별동대, 10여 명이 있던 별동대가 나중에 중국 공산당 산하에 있는 동북항일연군 지휘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김일성의 부대가 뭐냐? 동북항일연군이에요. 그래서 김일성이 항일운동을 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독립운동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공산주의 활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일본 침략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기 영토에서 조선 사람들 마음대로 항일운동 하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공산당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 혁명을 하기 위해서 중국 공산당 밑에서 처음에는 별동대, 그 다음에는 동북항일연군으로 활동했던 건데, 이거를 조선혁명군을 만들었다가 조선인민혁명군으로 통합을 했다라고 조작을 한 겁니다. 김일성이 대표적인 조선 독립운동했다고 선전되는 게 1937년에 보천보 전투, 그리고 1939년에 무산 전투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완전히 과장돼 있죠. 한국 현대사의 태두 중에 한 분이셨던 이현희 성신여대 교수분이 계십니다. 작고하신 분인데, 이분 이제 상전에 제가 몇 차례 만나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보천보 전투, 무산 전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보천보라는 네 단위의 마을을 야습해서 하루 동안 분탕질한 것이다. 무산에 있는 일본 주재소를 습격해서 분탕질한 사건이다. 실제로 다른 자료들을 봐도 이쪽이 보급투쟁이었어요. 조선 사람들이 대부분 살고 있고, 일본 경찰이 이 보천보 전투 같은 경우는요, 5명 있던 마을을 습격을 해서 닭을 몇 마리 훔쳐가고 경기관총 한 자루를 탈취했던 사건입니다. 근데 이건 마치 조선 혁명을 위해서 대단한 활동을 한 것이냐, 북한이 부풀려 버린 거죠. 그래서 김일성은요, 동북항일연군, 이 중국 공산당 밑에 있는 동북항일연군의 제2군 육사 사장, 일종의 소대장 지위에 있다가 만주를 일본이 다 먹어버리니까 소련으로 도망친 거예요. 소련 군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래서 이 이장의 상관이 중국인 주보중 양정우였어요. 중국 사람 밑에 소련군 산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 정권은 김일성이 소련으로 달아난 사실을 완전히 숨기고 있죠. 그러면서 조선인민혁명군을 끝까지 지휘했다. 일제와 끝까지 싸웠다. 북한을 해방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실제하지도 않는 조선인민혁명군이 민족의 독립을 가져왔다는 어처구니 없는 날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날조를 따라가는 한국의 지식인들은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브루스 커민스가 만들어 놓은 자료가 많아요. 이 김일성의 항일 투쟁은 북한의 역사학계에 의해서 창작된 겁니다. 이런 시각은 남한의 소위 민중사관론자들에게 무비판적으로 수용이 됐고요. 이 민중사관에 따라가는 사람들, 보수 세력에 대한 이 적대감 때문에 말이죠. 이 징후심 때문에 취사 선택 없이, 비판 없이 북한식 평가를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브루스 커민스가 이런 민중사관론자들의 근거에 아주 큰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한술 더 떴죠. 고약합니다. 아주 사악합니다. 네, 참 답답한데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이게 한국 학계뿐 아니라 미국 학계도 엉망진창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워낙 하나님의 사명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사단이 내버려 두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시편 1편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을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에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 저희들이 악인이 아니라 의인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주장으로 읊조리는 자들 되게 하시어 우리 아래에 있는 죄와 불법과 허물들이 무엇인지 깨닫는 자들 되게 하시어 교만과 오만과 거만함, 심판자 되려는 우리의 악한 마음들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어 주님이 선하고 이쁘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머물게 하시며 의인의 길에 들어서게 하시어 여호와께 인정받는 자를 되게 하시어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사라지는 악인들을 바라보는 자를 되게 하시며, 한민족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방해하고 있는 미혹된 세력들, 악인들의 입술이 봉함되게 하시며, 그들이 스스로 망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역사에 하나님의 자취를 치우려는 자를, 하나님의 기이한 사정을 없애려는 자를 예수님으로 무너지게 하시며,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아는 자들, 그렇게 말씀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군대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미수에서 일어나게 하시며, 온 열방 디아스포라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며, 대한민국 위에 예수의 파도가 밀어붙이게 하옵소서. 저는 그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